안녕하세요. 노후라디오 행복연금입니다.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이런 날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마음의 온도도 높여보면 어떨까요? 몸이 추우면 옷을 껴입듯이 마음이 추우면 좋은 이야기로 감싸 안아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삶의 깊은 순간을 담은 3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용서라는 이름의 해방, 아픔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의지, 그리고 진정한 어른됨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 한편이 뭉클해진다면 그 감정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타인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도 하니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다고 합니다. 저는 77세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후회와 자책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자식들 앞에서 화를 낸 날들, 아픈 시어머니를 충분히 돌보지 못했던 것, 남편과의 다툼에서 했던 상처되는 말들, 이런 기억들이 마음에 돌덩이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돌덩이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이면 그때의 모습들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혼자 앉아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던 것 아닐까?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순간 나름대로 애쓰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용서하자. 너무 오랫동안 너 자신을 미워했잖아.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7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용기는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를 위한 용기가 아니라 지친 내 마음을 위한 용기 말입니다. 네, 참으로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쉽게 관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가장 엄격한 판사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에 우리도 나름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과거의 실수를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의 나를 이해하고 그 아픔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야말로 진정한 성숙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과거의 무게에 짓눌려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분의 용기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74세 남성입니다. 몇 년 전부터 몸이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로 시작해서 고혈압, 관절염까지 하루가 멀다 않고 병원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몸이 아픈 것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견디기 어려운 건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됐구나. 가족들에게만 짐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까지 늙으면 안 돼. 아픈 몸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 그날부터 생각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처럼 무거운 것을 들 순 없지만 손주와 함께 책을 읽어줄 순 있었습니다.
멀리 걷기는 힘들지만 집 앞 벤치에서 이웃과 정담을 나누는 건 가능했습니다. 밭일은 못해도 화분에 꽃을 기르는 기쁨은 여전했습니다. 몸의 한계를 인정하되 마음만은 굽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같은 아픔인데도 삶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제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분처럼 몸의 한계와 마음의 자유를 구분할 수 있다면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사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같이 아프기 마련이잖아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너무 몸이 아픈데 혹시 몸이 아프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다면 모르는 소리 한다라고 더 짜증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에서 의미를 찾는 지혜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요?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 그 마음 꼭 지키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몸도 꼭 건강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80세가 된 남성입니다. 젊은 시절 저에게 성공이란 소유의 크기로 측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남들보다 큰 집, 좋은 차, 많은 재산, 이런 것들을 모으는 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실제로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는 이뤘습니다. 집도 넓었고 통장 잔고도 넉넉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들이 저를 당당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상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가진 건 많은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사람들이 저를 대할 때도 뭔가 어색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가끔씩 이웃에게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였는데 받는 분들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 다음엔 젊은 후배들에게 일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동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들을 나누는 일이 생각보다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한 후배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선배님을 보면 진짜 어른다우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어른다움이란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데서 나온다는 걸 말입니다. 이제 통장 잔고보다는 오늘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더 소중합니다. 80년을 살고서야 깨달은 진리입니다. 네, 참으로 소중한 깨달음을 나눠주셨습니다. 젊을 때는 누구나 쌓고 모으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도 필요한 과정이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베품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눔이라고 해서 꼭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 진심 어린 관심, 이 모든 것이 소중한 나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과 말과
지혜를 나누게 된다면 그게 분명히 언젠간 큰 복으로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물론 돌아오는 걸 바래서 나누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찌 보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큰 비밀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나눔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나이로만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어른이 되는 거죠. 가진 것을 움켜쥐고 있을 때보다 나누어 줄 때 더 큰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인생의 증거가 아닐까요? 네, 오늘은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마음의 성장이라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용기, 몸의 한계를 인정하되 마음은 굽히지 않는 의지, 그리고 베품에서 찾은 진정한 어른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선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특별히 와닿은 부분이 있다면 그 느낌을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테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노후라디오 행복연금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